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 사무 소관을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본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황희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동 이전 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 3억 3,300만 원을 계속비 2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명시 2월 사업으로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 리모델링 한 건으로 설계비 잔액 1천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9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억 7,100만 원이 정액된 217억 2,500만 원으로 국비 14억 7,700만 원, 기금 30억 1천만 원, 도비 19억 5천만 원, 시비 152억 8,700만 원 편성으로 전년에 비해서 국비 도비에서 22억 1,8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기금에서 1억 4천만 원, 시비에서 3억 4,900만 원이 정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 사업인 보건행정은 7개 세부 사업으로서 37억 800만 원이 정액한 62억 7,70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동일 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부 사업별로 먼저 아래 보건소 운영은 1억 3,600만 원 정액으로서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및 공용 차량 증가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정액 등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929페이지 하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방사선 판독수수료 입찰 단가 정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전년 편성되었던 서부보건지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과 자동약 포장기 구입 등 노장비 교체의 자산 취득비가 감액 반영되어서 2억 1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등 25억 6,700만 원과 보건소 부지 선수금으로 11억 3천만 원인 총 36억 9,7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중간에 서북권 서민청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전액 지원사업으로서 내시 변경으로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학충사업은 옥봉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옥봉 LH 아파트 내에 편의시설 3층에 리모델링비로서 1억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 사업은 두 개의 세부 사업으로서 4억 6,600만 원을 정액한 25억 7,700만 원 편성으로서 932페이지 하단에 생활방역 예방관리는 방역지도원 및 지원물품 감소분을 방역 홍보 등으로 정액 편성하였고,
933페이지 중간 방역소동사업은 방역소동원의 인원 증가 및 인부임 상승의 인건비 정액과 서부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방역 거점 시설을 이전하고 다목적 방역 차량 2대를 구입하고 노후 방역 차량을 교체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비 정액 등으로 4억 7,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하단입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인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4개의 세부 사업으로서 먼저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11호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상승으로 4,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36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기금 사업으로서 접종 대상자 확대 및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인상 및 백신비 단가 인상으로 2억 9,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 구입은 전액 국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 횟수 조정 등으로 37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하단 네 번째 단위 사업인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 구축은 945페이지 중간까지 18개 세부 사업으로서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40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동일 편성이나 감액은 코로나 관련 물품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이유와 또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감액분이고 정액 사업으로는 938페이지 아래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은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800만 원 정액 내시 편성되었으며 939페이지 중간에 한센간이 양로주택 등 기능 보강은 한센인 거주 간이 양로주택의 시설 보수 공사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 하단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은 보호구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4페이지 상단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자산 취득비로 병리 검사 장비 2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8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4시에 의해서 1,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하단 5번째 단위 사업인 의약무 관리는 5개 세부 사업으로서 4,100만 원이 정액한 8억 6,500만 원 편성으로 먼저 아래 의약무 관리 운영은 12사업으로서 헌혈자 기념품 구입과 제3종 시설 실태 조사 용역비 등으로 1,600만 원 정액하였으며 그리고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전년 1회 추경 편성되었던 2,500만 원을 내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로 4억 7,400만 원 정액한 5억 1,100만 원 편성으로서 948페이지 상당 진주 N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전 장소는 구윤양병원 건물 2층이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원이 이 공사 기간 동안 함께 이전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인원 감소로 1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 건강정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정진과도 계속
사업비 2월 사업비 있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건강정진과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구영남백화점 자리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4층에 저희 보건소 어린이 건강체험관 전시시설을 2024년까지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시 설계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2억 원 2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 세출 예산은 951페이지부터입니다. 951페이지 건강정진과 세출 예산은 16억 700만 원이 정액한 104억 5,300만 원으로서 국비에서 4억 원이 감액되었고 균턱 및 기금 도비에서 1억 7,900만 원이 정액됐으며 시비에서 14억 6,700만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정진과는 7개 단위 사업으로서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전년 대비 정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952페이지 최하단 두 번째 단위 사업인 통합건강정진 사업은 4,900만 원 감액된 8억 8,500만 원 편성으로서 95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사업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 비대면 사업 시 제공되던 물품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957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에서도 전년 편성되었던 가자동 주공아파트 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공유공간 조성 완료에 따른 6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958페이지 청소년 구강관리는 사업자 대상 증가로 해서 1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입니다. 95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 사업에서 임신 난임 지원 학대에 따른 영양제 구입비를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기금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정액 반영됐습니다. 다음 960페이지 중간에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으로 1억 400만 원이 내시에서 감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8,1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961페이지 중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및 아래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도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각각 400만 원, 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상단에 건강검진 사업으로서 9,100만 원 정액 편성된 사업으로 962페이지 중간 국가암관리 지원과 963페이지 중간 의료급여 수급금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서 모두 다 사업량 증가분이 반영이 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질병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편성으로서 966페이지 중간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에서 코로나로 비대면 재가환자 물품 구입을 삭감을 하고 전년까지 운영하던 민간위탁금의 암환자 프로그램이 경남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사업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은 등록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분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9페이지 상단 모자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예산에 상정된 모자보건 사업 내 7가지 세부 사업이 그 세부 사업 중에서 그 임신 난임 지원 확대에 따른 요구도 증가로 저희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 준비와 그리고 본 예산 편성을 함께 진행을 해왔으나 그 복지부의 또 이 예산에 대한 지연 승인에 따라서 조례 작업이 지연이 돼서 일부 본 예산 상정 부분을 수정 예산에서 감액하여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세출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그 제외된 부분은 수정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건강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으로 영양제 및 수유용품 등 임신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과 그리고 970페이지 하단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71페이지 상단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역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973페이지 중간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 지원은 도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로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74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는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임기제 공무원 시간의 수당 단가 상승분에 따른 인력비, 인력 운영비 증액과 코로나 완화로 따른 비상근무 및 현원 감소 등으로 기본 경비에 반영이 돼서 전체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수정 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 2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예산을 반영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5억 2,100만 원을 감액한 89억 3,200만 원입니다. 실제 건강증진과 예산이 앞에서 16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에서 15억 2,100만 원이 감액한 부분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 건강 사업에서 첫 번째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신 축하금 7억 5,600만 원 편성분을 삭감하였고 두 번째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비는 도 사업 신설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예산 편성분 9억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격려금은 3,800만 원 감액해서 전년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간내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임신 관련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 초기 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 작업 후에 다시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성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하단에 경상남도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수정 예산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우리 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 사업 신설에 따라 자체 예산 부분을 일부 삭감하고 8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최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학대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금 4억 원 편성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900만 원 편성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으로서 도 사업에서 신설됨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밀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내 지약계층 5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을 위한 감면료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신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입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 예산은 4억 1,300만 원이 정액 편성으로서 기금에서 3억 1천만 원, 도비에서 5,600만 원, 시비에서 4,500만 원 정액 편성된 부분으로 기금과 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인 정책사업에는 3개의 단위 사업으로서 먼저 치매관리는 4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을 정액한 14억 4,40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동일 편성을 제외하고 97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추가 채용 정액분에 따른 정액분과 977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그리고 978페이지 중간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 로봇 하무 및 기억체험마을 1개 추가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정액분을 반영을 했고 979페이지 상단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와 대면 프로그램 정상 운영 및 치매 안심센터 지킴이 방문 횟수 증가로 기타 보상금을 정액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조물품 구입과 치매 진단비 정액분 등으로 전체 치매 관리는 4억 1천만 원을 정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세부 사업인 단위 사업인 정신건강정진입니다. 전년에 정신건강정진 단위 사업은 9개의 세부 사업에서 6개의 세부 사업으로 3,7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전년 3개 세부 사업은 985페이지 사례관리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국의 정신보건센터가 대부분 위탁 운영으로 있다 보니 중앙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 교부해서 편성 작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8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분리하고 감액하였고 983페이지 하단 통합정신건강정진사업 예산으로 일부 조정 편성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중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도 사업 예산과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른 예산 감액분은 통합 정신건강정진 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여서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원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및 추가 정원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사업 예산과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라 980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조정 편성이 되어서 6천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중간 그 단위사업인 사례관리는 4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700만 원 정액 편성됐습니다. 986페이지 하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와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정액으로서 국비 매칭 비례 보다 저희 11월 1,500만 원을 더 정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하단에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은 이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4,400만 원 정액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정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중간에 치매정신과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시간의 수당 정액분과 직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분의 반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개과의 2023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한 시간 동안에 그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그 소장님 987페이지에 노인 장애인 가서 금방 이전된 사업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 사랑마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액을 한 부분으로 일단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시설을 맡아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정신 환자들이 재활시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치매 정신건강과로 업무가 이관된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지금 장소는 대략 우리 어디 있습니까? 문산 쪽을. 문산에 있는 그걸 얘기합니까? 지금 그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업무가 이리 넘어오면은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 충분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대개 이게 사람 하나의 업무 정도는 아니고 네. 0점 얼마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귀 시설 내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가서 정신건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는 거라서 다른 정신건강 사업 안에서 운영을 하면 특별히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고 예. 올해는 4,4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예, 그죠? 예. 이렇게 2억 5,900만 원이네요. 이게 우리 보건소의 정책 사업으로 치고는 예산이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이제 그 안에 다 수당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가 그 안에 있는 종사자는 3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한 수당하고 또 그다음에 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로 되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오경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예, 우리 또 보건소는 참 우리 코로나로 어두운 시기에 일선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진주 시민의 건강과 정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금 보건소 이제 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보건소가 원래 거기에는 2015년도에 들어갔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서부청사에 그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663억을 투입해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이제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네. 지하 2층에 이제 지상 4층인데 예. 지금 이게 이제 국비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비가 45%, 도비 11%, 아니, 국비가 45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607억 이렇게 지금은.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그 663억에서 국비가 예. 45억입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 지금 신청하신 거는 43억을 신청하셨던데요, 국비. 그게 이제 다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전 신축 관련된 설계 용역비가 이제 2월이 됐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 막 용역비 부분 아, 이런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예. 의혹은 예. 나중에 확보를 하신다 이런 그 겁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은 일단 그 부지 선수금 정도만 주고 막 그런 정도로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아, 그럼 그다음에 이제- 추경쯤에 조금 예, 예. 더 반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비 이제 요청 현황에 보니까 한 43억을 이제 했는데 부채에서 복지부에서는 반영이 그대로 됐네요. 그죠? 그래서 뭐 순조롭게 이제 출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들은 안 계실까요? 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2021년에 그 2022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신청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일부 받긴 한데 뭐 국비가 아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억 정도밖에 안 되고 시비가 지금 607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거의 한 113억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또 그 시부지가 아닌 부분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좀 너무 이렇게 규모가 커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뭐 지원받을 부분이 있는지 뭐 검토를 좀 하고는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좀 의회에서도 좀 지지가 돼야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가능할 것 그때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주 의료원 지금 서부청사 그쪽 앞에 가면 줄을 막 서가지고 계실 때 뭐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참담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사를 그래 이제 건립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시비 부담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그 지역에 또 국회의원님들 계시나요? 그런데 그 간담회나 이렇게 면담 요청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직 국회의원까지는 저희들 못 해봤고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그러니까 가져서, 예, 그 뭐 지장님이나 우리 그 여기 지금 우리 가불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간장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그 순수 시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지만 예, 예. 그래도 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예, 좀 예.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노력해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저 국비 현황을 보니까 저도 이게 비율 자체가 너무 막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 수는 지금 몇 면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십니까? 거의 한 1, 2층 정도, 지하 1층, 2층으로 해서 뭐 지상에는 또 뭐 앞으로 감염병 시대가 도래가 될 부분이라서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두고 지하 1층, 2층을 활용해서 한 거의 200대 200명 정도의 정도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다 하면은 주차장 부분하고 대지 자체 면적 자체가 좀 확보가 되어야지 또 그런 만약에 나 힘든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옆에 농산물 그 도매시장 부지 쪽으로도 그 뭐 주차 시설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예, 뭐 저희 코로나 때도 사실은 뭐 도의 서부청사 또 앞에 그 농산물센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용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 하는데 아마 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옆에 시설들이나 또 뭐 그런 부분들 공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이게 이제 관에서 짓는 이제 청사는 결국 미래를 좀 내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그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직원분들께서도 또 휴식도 업무도 하시지만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987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안 설명하실 때 그 행정 입원하고 응급 입원자 수가 늘어나서 이제 시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그 행정 입원자하고 응급 입원자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그 저희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던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응급하고 행정입원 합해서 한 25건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한 16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증가를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10월 말 현재로 한 92건 정도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으로 해서 입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행정 입원은 우리 요 공무원들께서 하시고 응급 입원의 주체가 경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검사비 지원이라던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관들께서도 조금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입원을 시킬 때 이제 코로나 검사를 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병원에서 뭐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실 때는 낮에는 오실 수 있는데 이제 밤이나 또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요 근래에 이제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돈을 이렇게 검사비를 바로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으로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냥 그 검사 키트를 병원에 지원해서 검사비를 이렇게 감면 받으실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뭐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예, 하겠습니다. 그 이제 바로 지원하는 예, 부분 예, 한번 예, 잘 예. 검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 이제 파악을 잘 못한 부분인데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관리가 참 힘든데 예. 또 코로나 검사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모로 참 예. 고생도 많으시고 불편함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직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질환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신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우리 보건소시 진주시 보건소 관내 공중 보건이 예, 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4명. 24명이요. 예. 아마 이게 우리 그 병력 업무 대신에 지금 공중보건이가 근무하죠, 그죠? 예, 예. 본인이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 공중보건이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 보건소하고 예. 아마 이거 그 국방부하고 연관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 저 시 보건소 자체에서는 이 공중보건이 관리에 대해서 그런 그 현안이나 예. 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도 출퇴근하고 또 근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수칙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병가 연가 뭐 관련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중보건위를 관리하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저희 그 지자체 외에도 도에서 또 그리고 국방부에서 뭐 수시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공문도 오고 또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딱히 그 우리 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위를 뭐 관리를 한다 해야 되나? 이게 제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따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지침에 따라서 네네. 뭐 출장도 뭐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출장 명령을 하면 움직일 수 있고 뭐 주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공무원에 거의 준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예. 특별한 뭐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일반 우리 공무원처럼 뭐 관리한다 예. 이 정도 수준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할 때 공중보건의들이 거의 뭐 코로나 그 일선에 다 투입이 됐고 뭐 이래서 뭐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할 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원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연가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지침 안이나 근거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외에 어떤 눈밖에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뭐 대개는 잘 지키고 있다고는 판단은 하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시보건소에서 그러면은 그 우리 공중보건위한테 지원하는 뭐 따로 별다른 뭐 지원책이 있습니까? 뭐 진료 업무 수당이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따로 나가고 또 뭐 네. 추가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는 나갔었고요. 또 뭐 초과가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도 다 그때는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그 지급이 됐는데 뭐 저희들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지소에 그 숙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숙소를 지원하고 뭐 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본 의원 생각에는 이 공중보건위에 관련된 그 조금 관리 감독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별도 이거는 뭐 크게 그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냥 직원들 관리 감독하는 수준으로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저희들이 지소에 나가 있고 이럴 때는 뭐 또 저희들 눈앞에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보건행정과 위주로 해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뭐 저희들이 그 출퇴근 점검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시리아실 의원님. 소장님, 그 우리 세계과가 있고 팀이 13개 팀이 있네요. 예, 예. 그 팀장님들 그 남자 직원은 한 명 있습니까? 팀장님인 지금 남자가 두 분 계시네요. 팀장 두 분 예, 계시죠?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올해말에 이제 퇴임하실 퇴임하시고 예정으로, 그럼 한 분 남으신다 그죠? 예, 그리하고 뭐 위생과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 그 보건소하고 위생과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과장님도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나머지 또 그 남자분이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여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의 주로 차지하고 되게 되나요? 인력 저희들은 이제 구성을 보면? 간호직이 많고 네네. 간호직 그러니까 의료기술직 또 보건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의료기술직도 여자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간호직도 여자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건직도 뭐 따로 이게 뭐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은 요즘 공무원 비율이 뭐 거의 뭐 4대 6 정도로 해가지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합격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예. 이 트렌드가 이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보건소 우리 초대 처음 우리 의회에 왔을 때만 해도 그 남자 직원들 제법 많았던 것 같은 그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도 한 분씩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워낙 다 유능하시니까 뭐 업무에 뭐 지장이 있고 이러진 않죠. 다 잘하시고 하니까. 그럼 남자 직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해강등 가를 때도 혹시나 그죠? 그럴 때는 또 예, 뭐 진짜 무거운 것, 이 코로나 할 때 이럴 때는 진짜 조그마한 여직원들이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다니는데 사실 여직원밖에 없다 보면 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업무들을 다 그냥 여직원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있는 남자 직원이 좀 더 고생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그렇게 예, 생각해야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까요? 그러시죠. 의원 여러분 휴식을 왜 정해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시지요?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 물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에게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816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 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334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327억 7,400만 원 중 사익료 수익 314억 5,200만 원, 1137페이지 상단에 급배수 공사 수익은 신축 건축물 감소 예상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 수익은 2,200만 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 수익 3억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3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계획이 없어 일반 회계 전입금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익은 수돗물 안심 할인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 비용은 전년 대비 17억 9,500만 원 정액된 26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치수비입니다. 29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6,200만 원과 물건비는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 정액한 2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치수장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수선 유지비 증가입니다. 다음 1140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전년 대비 12억 1,200만 원 정액된 11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억 7,900만 원, 1142페이지 중간, 물건비는 88억 3,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는 3억 4,300만 원으로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 7,200만 원, 업무 추진비 1천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1145페이지 재료비는 63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가뭄 및 조류 발생으로 인한 정수약품 구입 증가와 핵심 도시와 역세권 인구 증가로 인한 정수 구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 16억 6,100만 원으로 노후시설 정비 및 경비시설 보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4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 2억 3,400만 원, 일반 보조금 1,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배급수비는 6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18억 3천만 원, 1149페이지 하단, 물건비는 43억 6,20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3억 1,500만 원, 1151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7,900만 원, 재료비 3,600만 원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3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수질 개척기 수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입니다. 1152페이지 중간 동력비 3억 6,100만 원, 경상 이전비는 전년 대비 4억 3,700만 원 증액된 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 시설 분담금 한급금으로 인한 배상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53페이지입니다. 급 배수비는 13억 500만 원으로 가정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억 8,700만 원, 1154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는 3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1억 8,900만 원, 여비 1억 1천만 원, 1155페이지, 업무 추진비 1,500만 원, 직무수행 경비 3,300만 원, 경상 이전비는 1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1156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는 1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는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157페이지, 물건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먼저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디지털 계량기 전환에 따른 우편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2,500만 원, 경상 이전비는 5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스마트 검침 전환에 따른 민간 검침 전수 감소 등입니다. 전년도 가원학금 반환금은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48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은 가정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은
308억 300만 원으로 2023년 국도비 보조금 간해시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보 자금은 167억 7,2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63억 7,200만 원, 미수금 4억 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입니다. 다음 116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55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취득 주요 내용입니다. 건물 사업은 이정수장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 시행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사업으로 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소규모 시설물 보수 8천만 원, 읍면지역 배수관로 등 개선 사업 4억 원, 노후 수도관 및 간망 정비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계장치 사업은 17억 원으로 진양호 수질 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치수원 수질 개선 사업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 취득비는 1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64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의 건설 중인 자산은 전년 대비 17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4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국비 252억 5,800만 원이며 매칭 비율의 10위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주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균특 전환사업 선정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국비 31억 7,500만 원을 포함한 6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수장 치수펌프 1호기 인버터 설치 사업 완료 후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10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400만 원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6페이지부터 117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및 명시 이월 사업 조서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회출 예산 규모는 786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9페이지 수익 즉 수입입니다. 사업 수익은 343억 1,2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기타 영업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4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익률 변경에 따른 2006년 하수관거 BTL 임대료 2천만 원, 수계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1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2006년 하수관거 BTL 임대료를 수익률 변경에 따라 국비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3페이지 수익 즉 지출입니다. 사업 비용은 472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광급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호봉 및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물건 비중 사무관리비는 136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관거 정비 BTR 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금, 국비, 시비,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194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로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4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세계소 증가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5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 용역비 2,200만 원, 우수토실 원료수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 유지 교체비는 10억 3,600만 원으로 오수 매눌 펌프장 유지 관리비에서 관리 대상 6개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6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7천만 원으로 2023년 4대 보험료 산출 요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펌프 장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3,300만 원, 수선 유지비는 7억 6,20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처리 장비입니다. 하수 운영가 직원 43명 인건비는 33억 4,500만 원으로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을 증액, 120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서 3,100만 원 증액, 1201페이지 교육훈련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다음 1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0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재료비에서 시설 노후로 인한 수선 비용 증가로 2,500만 원, 약품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 단가, 조달 단가 인상으로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천만 원으로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자체평가로 용역대행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6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203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5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력비는 52억 5,600만 원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6페이지 민간 위탁금은 51억 5,200만 원으로 약품 단가 인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등으로 하수설러지 탄화 처리시설 민간 위탁 용역 정상비 1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3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시설과 직원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07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은 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예산 잔액에 따른 적정 예산 조정으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2,5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는 공중화장실 14개소 증가로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 수정 손실은 하수도 사용료 가온압 발생 건수 증가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4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87억 1,800만 원은 2023년 국고 보조금, 기금, 도비 보조금 간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1214페이지 공사 부담금 수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 설치 공사 완료로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4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4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취득 중 건물 사업은 1억 원입니다. 신안동 음악분수대 화장실 교체에 따른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청사관리용 CCTV 설치 완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21억 9,700만 원으로 읍면동 재배정 사업 감소로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사업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등 11건의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은 3,100만 원으로 BOD 측정기 등 수질 분석실 직기 구입비 2,900만 원, 관리동 지하 1층 회의실 제습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중 건설 중인 자산은 25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노후 하수 처리 시설 정밀 안전진단 용역,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2차 정비 사업, 수공면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부터 1231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과 계속비 조서 그리고 건설 개량 2월 사업으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앉으십시오. 예. 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1205페이지 잠깐 좀 1205페이지 보게 되면 진성 공공 하수 처리장 시설 탈수기 수선해가지고 6천만 원 하고요.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수질 개척기 교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성면 공공 하수 처리장이 한 17년인가 하여튼 17년 초반기인가 하여튼 그때 아마 준공을 해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수선하고 뭐 이런 게 교체 이런 그게 시설 보수가 들어옵니까? 이게 5년 정도밖에 경과 안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수선이라 하는 거는 요 탈수기 내에 베어링 이런 것들이 많이 달아가지고
이걸 이제 교체를 해서 하수 처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예. 그리고 수질 개척기 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품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저는 이제 그 사업 지금 보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이런 게 이제 교체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한 27년에서 한 5년이 경과됐는데 네. 아무래도 그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질들이 성분들이 이렇게 다 뭐 좀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오기 이렇기 때문에 기계 부품들이 빨리 이렇게 계속 한 노후화가 24시간 됩니다. 계속 가동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 무료도 많이 가고 이제 일이 돼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그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벌써 이제 보수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저는 한번 그거 질의를 드렸고요. 1162페이지 우리 그 이제 읍면동이나 우리 그 이제 그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상수도 노후관 이제 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 개설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지? 네, 예. 그럼 지금 진주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쓴 만큼 또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을 이제 교체할 때 예. 하수도도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상수도 관하고 하수도 관은 뭐 재질이라든지 그 이런 게 뭐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여기 이제 관련 부서에서 똑같이 한다면 이게 이제 디지털 작업을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이 아니고 바깥에 있을 때 주민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한 번에 공사하면 될 거를 또 상수도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하수도 한다고 또 파헤치고 그러면 또 보도블록들을 내고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돈을 좀 들더라도 이제 언제의 하수도관을 묻었고 상수도관을 묻었는 그런 디지털 작업을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 그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뭐 한 1, 2년 차이라든지 도래를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방법 이런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은데 예,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도로 굴착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뿐만 아니고 가스, 전기, 통신 네.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상하수도 부분이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이게 좀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로 굴착 심의를 이제 그 건설가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나마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같이 좀 지역에서 이렇게 도로 굴착이 될 수 있도록 요 조정 역할을 좀 하고 근데 있는 걸로 알고 진주시 있습니다. 전체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민들을 볼 때는 가스관 한다고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신 한다고 하면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한다고 하고, 상수도 그게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하면 뭐 다 이해를 하잖아요. 1, 2년 있다가 다시 또 그 사업이 이제 사업비가 되게 되면 하수 광고 했다가 또 넣으면 또 상수 광고 했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꼭 우리가 이제 요 상수도 사업소뿐만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뭐 이제 기준을 줘가 똑같이 매설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신규는 이제 할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도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그거 노후화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이 정도는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뭐 그 사용 연도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더라도 이거는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사 발주하고 이러면서 시민 세금도 낭비되는 부분을 갖다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딱 착안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진주시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장님, 저도 뭐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받았던 민원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좀 효율적인 그 수도 공급을 위해 갖고 35개 블록을 나눠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관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방 우리 정영화 의원님 말씀하신 1162페이지에 노후 수도관 관망 정비 이 사업에서 지금 내년에 5군데를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5블록입니까? 여기 이제 요 중간에 보면은 수도 관리 쪽에 해가 노후 상수관로 간방 정비 해가지고 여기 한 7개 사업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소 됩니다. 칠암동부터 호탄동까지는 예. 적혀 있고 그래서 혹시 상대동 KT 부근에 그 어떤 수돗물이 혼탁하다 이런 민원을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는 받은 게 있어갖고 그래 혹시 노후 집이 되게 오래된 그런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이내 된 원룸이라는데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건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저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저 민원을 받은 게 있는지 혹시 없다면 좀 취합을 해서 그 한번 제가 연락처를 한번 드릴 테니까 예.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상수도 관로가 2,260km가 우리 시내에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율이 39.4%로 이제 880km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노후관이라 하면은 PVC 같은 거는 20년으로 20년으로 보고 주철관 같은 거는 30년으로 보고 이제 노후관이라 이러는데 그게 이제 880km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순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는 곳 이런 거 위주로 우선 이렇게 노후 관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T 부근은 한 번 더 저희가 주민 여론을 들어서 네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집만 나타난다면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상수도 가을로까지는 괜찮은데 집에서 인입되는 그 가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런 가정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민원이 좀 들어오면 이게 어차피 그 갈로 들어가면 한 갈로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말고도 이 단 데서도 나타난다면 그 갈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예, 그래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번외산에 관련돼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과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구 공고하수처리장 네, 네. 예, 그 공사는 예정이 이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예. 지금 공격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 50% 정도. 50%. 공격률을 그러면은 공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게 이제 또 국비 확보 관련 국비가 또 이렇게 받아서 하는 기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줘야 되고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연차 진행하고 사업을 있는 하다 보니 상황입니다. 예, 예. 국비 4시간 내려오면은 또 얹어가지고 하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정대로 2024년 6월 준공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곡천 그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그에 관련해서 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한일이 식품 관련 건 그 봉평마을 그 와룡천 그 문제가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그 하디슈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뭐 기업 통상과와 우리 내나 하수과 하고 이게 연계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행 과정이
본의원 알기로는 그 보상 문제, 그 피해 농가와의 그 보상 문제는 거진 합의가 다 돼가지고 지급을 완료된 걸 알고 있고 일부 그 이제 한 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민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이제 원만히 해결될 거라 이렇게 제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계시는데 현재 그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일식품은 사실 그 대공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공장을 유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곡 하수 처리장은 지금 용량이 1,900톤으로 지금 그 기존 용량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 이제 그 대곡 주민들하고 또 진주 교도소 뭐 요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그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간혹 용량이 지금 초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그 950톤을 추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설될 거는 월암 마을 등 한 8개 마을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제 이 용량 자체가 지금 두 개를 합하면은 2,850톤이 됩니다. 용량이 2,850톤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다 쓰고 이러면은 2,591톤이 되거든요. 그럼 여분이 불과 얼마 안 남는데 한일식품이 하루에 200톤씩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입이 되면은 거의 뭐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려면 약간 여유가 좀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일단 우선 좀 불가한 게 용량부터가 지금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전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도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지금 그 이걸 유입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지자체가 문경하고 나주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봤더만 여기서는 그 하수처리 용량 하수처리장은 큰데 유입되는 용량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요게 그 용량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이야기로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경상대 교수분이 이제 그 이동근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그 한일식품이 염분이 이렇게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유기물, 생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분해를 해서 해나가는데 이 유기물을 다 죽여버리고 또 염분이 들어오면 기계류를 부식시키는 그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 나중에 또 이춘식 교수님은 뭐 조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곡하고 진성 뭐 또 세 곳에 해가지고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 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 내용을 한번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중간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그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여차저차 다른 또 사정이 있고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고 본인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환경부 진짜 그 산업회수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연계 처리 지침을 보면은 하수처리 구역 내 사업자의 환경 비용 이중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하수도법 제2조 3호에 따라서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본회의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질의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각 부서의 그 이기적인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진주시 전체를 봤을 때 또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큰 틀에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의 그 지침은 물론 이제 그 생활하수뿐만 아니고 공단 폐수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도 뭐 그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될 수 있으면 유입을 시켜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부족이라든지 또 염분에 대한 그 처리 방식이 부족한 한계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전문가가 용역 중에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받아서 한 번 더 보고도 드리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기업 통상과하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해결 방법을 뭐 찾아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아마 올해 말에 나옵니까? 조만간에 조만간 나오면은 그럼 예, 그때 다시 또 테이블에 앉아서 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기로 하시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예, 평생학습원하고 의회 사무국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 마치고 좀 시간이 남거든 의회 사무국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예, 평생학습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 3,700만 원 감액된 1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조성이 완료된 미래세대 행복기금 전출금 12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분야 사이버학습원의 경상남도 통합 운영에 따른 우리시 자체 사이버학습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운영비 등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예산의 허울절 집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과 실집행률 반영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경년제 개최로 2023년 개최 예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하단부터 994페이지 상단입니다. 평생학습 지역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소식 공유 및 홍보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강사료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중간 충호교육원 운영입니다. 충호교육원 별관 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페이지 중간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 전출금 감액 등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7,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은하수 초교 신설 및 전년도 미신청 학교 신청 등에 따라 2,4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신청사업 감소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꿈피움 동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 등에 따라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중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경상국립대학교와의 과학영재교육사업 재정지원 협약에 따라 1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평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사업 지원 및 진주교육대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행평운동 및 진주교육대학교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을 위해 각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하단부터 99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및 교재비 등의 감소와 실집행률 반영으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 하단 입시전담 정보센터 운영은 실제 상담 시간을 반영한 상담교사 수당 조정으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 하단부터 1003페이지까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가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 상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부터 1008페이지 중간 가족캠프 운영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15개 세부사업 중 청소년 역사 문화탐방 운영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각 500만 원을 정액하였고 그 외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회는 및 급량비 식수 감소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7천만 원 정액된 3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홍락원 개관에 따른 기념행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 2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1017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홍락원 개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3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복지관 내 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 입탁금으로 임금비 상승분 및 자원봉사자 실비 등을 반영하여 2억 9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식당봉사자 실비 보상 등을 위해 6,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중간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창의연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본관청사 이전비 및 리모델링비 등으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직영에 따른 공무직 임금비 등 9,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 정액된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교육 강좌 프리뷰 영상 신규 제작을 위해 1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1023페이지 중간 셰일센터 지정 운영은 셰일 여성 인턴 사업 대상 인원 확대 등에 따라 1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 청사 유지관리와 동부센터 내진 보강 실시 설계 용적 등을 위해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이 정액된 3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 중간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노후 전산 장비 교체 및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3,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 하단 작은 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 확대에 따른 도서 관리 프로그램 및 물품 구입비 등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중간까지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호 대차 작은 도서관 인력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남부 어린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 운영비 정액분 등을 반영하여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하단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입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외벽 청소비 등 1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9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 2억 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0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른 직원 시간의 수당과 도서관 연장 개방,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4,400만 원과 4,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우리 또 이번에 평생학습 축제에서도 제가 그때 뵙고 했었는데 우리 그 진짜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항상 학습에 있어가지고 우리 진주시 또 특히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정도 좀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 지금 이제 본관을 그 청소년 수련관 시내에 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잠정적으로 지금 그 시설 자체를 좀 옮겨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청소 그 수련관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검토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또 최신용 부의장님께서 그때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잠정적으로는 지금 그 수련관에서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을 일환으로 일부분을 분필해 가지고 지금 그 용도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숙소 개는 예, 청년 허브하우스라고 예.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부지인데 그때 이제 존경하는 우리 최승훈 부의장님께서 경남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 하자 그런 제안들을 하셨던데 그거는 검토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제 청년 허브하우스가 그뭐 들어서고 하면은 자리가 너무 협소한데 아직 그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제가 검토를 못 해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까지는 지금 또 대표 도서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도에 하나씩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뭐 꼭 대표 도서관 아니라도 뭐 도서관을 의미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요. 예. 우리 그 부의장님께서도
그 이제 그 공동화 현상이 있는 그 지역에 그 활력을 좀 주기 위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초전 신도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전 신도심 개발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그 부지 자체를 정리해서 이제 그 판매 수익으로 하는 사업이고 100% 도비 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그 100% 도비 사업이라서 이제 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걸 진주 시민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저는 초전 신도심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그 이제 초전 신도심이 개발되고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거리에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외로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같으면 좋고 넓은데 진짜 운동 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넓은데 이제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만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일단은 이제 교통에 편리하고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내에 입지하도록 아마 좀 교통에 편리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 기능 자체가 지금 협소해가지고 어차피 변경이 좀 요구되는 시점인데 새로운 부지 자체를 시내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지금 현재가 뭐 협소하다기보다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잠정적으로 진주의 미래를 그릴 때 저는 이제 그 초전신도심 자체가 사실 서부 경남 더 나아가서 진주 자체 그 땅이 금사라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고요. 그거는 진주시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그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전신도심 같은 경우가 깨끗하게 닦이고 정비되고 나면 저는 청소년 문화거리 이거 자체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그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는데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 같는데 저희들도 한번 뭐 그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예. 저희 그 의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들이 나오게 시작하면 그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뭐 검토하고 연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원장님 그 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예산 시간이라도 잠시 짬을 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지라실 의원님, 더 이상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지라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하겠습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24억 6,2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례 및 임시회 운영비는 1억 2,185만 원으로 5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 중 인쇄비 단가 상승분과 의회비는 의원 정수 한 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13억 6,3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제9대 개원 준비 완료와 방충망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 사항들은
8대 의정백서 1,875만 원과 9대 개원 준비 완료되어서 2,8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이고 증가된 것을 보면 의원 정수 한 분 증가분으로서 증가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직원 연수비가 단가 조정과 인원 증가, 정책 지원관이 포함됐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청사 방충망 교체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인 문화행사 공연은 신규 사업으로서 2월 중에 개원 축하 시민소통 시민 초청 문화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비는 예비 단가 현행화와 그리고 인원수 증가로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회비는 11억 3,8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능력개발비로 의원 정수 한 분 증가분으로 따른 법정경비와 운영경비 증액분입니다. 그중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감액된 것은 만 60세가 도래되면 납부 면제자로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증금은 36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작은 음액회 공연에 따른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선 취득비는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정책지원관 관실과 그리고 특별위원장실 사무 구입 완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정책 지원관 6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재배치 집기구입 2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비는 1,5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8월에서 12월 4개월분만 편성되었지만 올해는 1년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비는 9,154만 원으로 1,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도청액 사유는 전년도에는 3월에서 12월 10개월분이 반영되었으나 올해는 1년치를 다 반영해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비는 1억 9,1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 정수 한 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의원국의 연수비가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활동 홍보비는 2억 1,3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기 위하여 SNS 채널 활성화 사업으로 라디오 홍보비가 전년도 호응이 좋아서 200만 원은 현실 반영한 200만 원, 1,2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SNS 홍보 채널 활성화에 2,400만 원, 그리고 영상 촬영 장비 42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증금은 신규 사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 사업비로서 16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는 소양교육과 강사료, 이벤트 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SNS 활동을 위한 영상 촬영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캠코더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행정, 운영 경비인 의회 사무국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와 일반 경비 그리고 예비 업무 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총 4억 6,4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2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이유는 정원 증가, 군과 기본급 인상에 따르고 시간의 근무 수당의 지급 단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지원관 지금 네. 현재 5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추가 인원을 추가하실 예정이죠. 예, 예, 지금 뭐 어제 면접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몇 명 더 모집합니까? 아시다시피 이제는 저 의원 두 분당 한 명이 이제 기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 11명이 이제 다 채용되면 11명이 될 것이고 예. 6명을 어제 추가 예, 봤습니다. 모집하려고 어제 예, 면접을 했다. 예, 예. 그럼 언제 그분들이 투입이 되나요? 저희들이 채용 합격은 12월 12일 날 발표를 하고 합격 발표를 할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교육하고 예, 그래서 연수 뭐 기간 1월 지나면 1일부로 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지원관실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1층에 있는 이제 전문위원실하고 거기가 좀 넓거든요.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을 넓기 때문에 좀 넓죠. 예. 예, 그래서 거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우리 예산에 아까 좀 전에 포함되어 2천만 있습니까? 원을 이제 저희들이 기존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발주되어 있고 예. 단지 이제 칸막이 칸막이가 공사. 좀 없어서 이제 칸막이를 이제 요번에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원관은 우리 의원들의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야말로 네, 그 충원되는 인력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책 지원관. 그 목적에 좀 부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쓰지 말고 딱 지원하는 그쪽에만 딱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좀 해주시고. 자,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서정인 위원장님 네.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예, 좀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우리 지원관님들은 1층으로 아닙니다. 전부 다 1층으로요. 예, 1층으로.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2층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청사가 예. 옛날 2001년도에 이게 준공된 청사거든요. 예. 그래서 청사의 뭐 면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했는데 뭐 심지어 달아내냐 뭐 어쩌냐 그런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에 이제 11명 정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가 하나 늘었습니다. 정책 의정 지원 팀이 하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의정 지원 팀이 이제 정책 지원관들을 이제 관리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되려면 한 곳에 있어야 이게 이제 총괄 관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뭐 1층으로 전부 다 같이 내려와 가지고 근무하는 방법. 그래야 또 해법도 되고.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은 아마 2층으로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제 국장님 또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전문위원님들은 오히려 1층에 그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1층에 계시면 더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과 소통하기는 더 수월할 것 같고 오히려 정책지원관님들은 2층에 계시는 게 저희 일반 의원님들하고 또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저 고민을 한번 해주시든지 기능적이면은 예, 뭐 예, 충분히 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좀 편리성을 고려를 한다면 면적의 한계가 저희들 항상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도 예, 그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수월겠습니까? 예. 서로 우리 지원관님들도 좀 편하시고 저희도 우리 편하고 의장단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뭐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원관님들과 일을 해보면 그 우리 최민국 의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와 닿는 얘기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뭐 예측합니다만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경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조 9,711억 7,187만 9천 원에서 일반 회계에서 4억 2,177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 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조 9,711억 7,187만 9천 원에서 총 63억 4,15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 회계에서 61억 8,154만 2천 원을 특별회계에서 1억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과 세출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총책 제8조를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오경훈 부위원장님께서 개수 조정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